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다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걸 오늘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는 그냥 실적 잘 나오는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정책,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정치,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까지 이 모든 게 엔비디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도 조정이 나올 때도 항상 엔비디아 먼저 보고 판단하자,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최근 실제로 나온 핵심 뉴스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뉴스들이 주가에 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이걸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카드 회사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학습이랑 추론을 돌리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사실상 표준처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쿠다 같은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전부 묶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엔비디아로 시스템을 짜면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향 H200 칩 수출 이슈인데요. 핵심만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엔비디아의 H200급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다시 내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조건 얘기도 같이 나왔죠. 수수료 얘기, 매출 공유 얘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이 정확히 뭐냐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면 중국 시장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엔비디아는 어디에 물량을 배분할지, 얼마에 팔지, 마진을 어떻게 가져갈지 전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200이 실제로 2026년 초 2월 전후로 중국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죠. 이게 바로 주가를 움직인 이유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는 쪽으로 기대가 붙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장은 충분히 반응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국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보다 밸류에이션부터 건드립니다. 숫자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그리고 미국 반독점 당국 승인인데요. 이건 뉴스 자체가 좀 짧았는데 의미는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칩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재편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산업 구조상에서도 엔비디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위치가 됐다는 뜻이죠. 물론 이 투자 하나로 인텔이 갑자기 살아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들었는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 리스크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습니다. 이게 합의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대박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은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터질 가능성을 더 싫어합니다. 소송 하나 정리됐다는 건 앞으로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멀티플이 눌릴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포스 그래픽카드 생산 줄인다더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이건 아직 루머 단계입니다. 확정된 건 없는데요.
근데 해석은 이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엔비디아가 게임용보다 인공지능 쪽에 자원을 더 쏟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매출이 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악재냐 호재냐 따지기보다 AI 쪽 집중이 더 강해지는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바닥권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금 지지 후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 즉 이 구간을 버텨주면 이렇게 상승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상승 기류로 탈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상승으로 인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전 고점 부위를 뚫어줄 수 있을까, 그런 이슈가 지금 터졌나.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황금손 지표에 이 롱 신호가 나왔는지까지 체크를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표 내에서 우선은 움직임 자체가 포착이 되고 그 포착대로 이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왜 상승이 나올 만한 근거,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하고, 아니면 하락이 나올 만한 그 뉴스 근거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도 중요하고 이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황금선 지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자,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뷰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지표 상담문의 클릭, 그 링크가 나오면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상담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부자 되는 지표 클릭,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메일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금손 지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 제 투자 인생이 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년 조금 안 됐네요. 근데 그 모든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구독,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유튜브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싶고, 그 다음에 10만 명이 넘고 싶고, 100만 명이 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 그래서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하시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첫 번째 구독은 무조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엔비디아를 볼 때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첫 번째가 정책 뉴스는 내용 말고 방향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적은 숫자보다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매매는 뉴스가 아니라 가격대를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뉴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황금선 지표 쓰면서 이 자리에서 만약 매수가 들어갔다, 엊그저께 매수 들어갔으면 엄청난 수익,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 만에 뭐 엔비디아로 6% 이상을 먹을 수가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더보기란에서 문의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